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격국의 고저에 관한 부분을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모두 다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요.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볼 경우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이 사주가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자라고 판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격이 이루어지면은 좋은 사주죠. 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합격이 됐다. 그러면 이름 나쁜 사주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유정해야죠. 이 유정의 개념은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정하고 유력하고 유력의 개념도 설명을 드렸고요. 대부분 유정과 유력을 함께 이렇게 판단을 하죠. 동시에 지난 영상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늘은 이제 정이 유정하기는 한데 정이 지극하지 못한 경우 또 유력하기는 한데 그 힘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도 역시 성격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주에 해당하죠. 이 유정하고 유력 이 등급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래도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합격이 되면은 무정한 경우죠. 무정하고 무력한 경우죠.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격국의 순잡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격이 순수하냐 잡됐냐 섞여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적천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택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쪽은 이 청기가 사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과 척천수에서 청기탁기, 진신가신의 그 부분과 동일한 그 평면,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요, 이 사주가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지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이 자평진전적인 방법으로 사주를 볼 경우에는 이게 격의 고조를 가지고 얘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데 격선수적인 어프로치 메소드를 할 경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사주를 풀 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심유천, 아니, 임철조 선생이 상세히 밝혀놓은 바가 있죠. 사주를 풀이하는 그 법칙이라고 해서 천지인 관법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월령을 보고 격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월에 사령한 신, 그 신이 용신이 될 수가 있느냐, 즉 사령신이 용신이 될 수가 있느냐. 월에서 사령한 신을 진신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임철초 선생은 득시병령한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신을요. 득시 월을 얻었다는 얘기고요. 병령 그 사령신을 잡았다. 그래서 그게 진신이죠. 그 진신이 사주 여덟 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죠. 그 진신이 용신이 될 수가 있느냐? 용신을 찾아내는 그 전 단계로 어, 격국을 이제 월에 의해서 격을 정하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용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그 사령신이 그 진신이 용신인 경우 천간에 투관이 돼서 이 가신에 의해서 합이나 극을 받아서 파손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취득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평생 부귀가 보장된다. 그런 맞거든요. 즉 진신은 이 사주에서 가장 강력한 글자에 해당하니까 자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곧 격에 대응되는 글자예요. 그게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청탁에 의해서 사주를 봅니다. 청기와 탁기. 그래서 이 적천수에서는 이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청어다고 표현을 하죠. 청원 기원종. 그리고 그러니까 유정옥에 하는 기운이 이 청한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자평진전에서 유력에 해당하는 표현이 적천수에서는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청기탁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 자평진전의 격국의 고저를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청기탁기로 최종적으로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판독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그 용어나 이런 건 조금 다를지언정 크게 보면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으로 볼 것이냐, 적천수를 볼 것이냐, 적천수에 의해서 이걸 판단할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서 그러면 공부가 많이 되신 것이죠.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뭐 청기탁기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격국이 격국의 순잡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사주를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하는 방법 거기서 이른바 이제 목화통명의 사주는 이른바 좋은 이름 있는 사주라고 하는데 그 경우를 그 적천수에 의해서 분석하고 자평진전에 의해서 분석을 해봤죠. 그리고 어, 목화통명 그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좋게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유정과 유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아, 이렇게 상관이 경관을 해서 합격이 됐는데 이게 인성으로 이 상관을 합으로서 제어를 했죠. 합제했죠.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룰 브레이커를 에서 이제 룰 테이커로 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관격의 기신이 희신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이걸 유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바꿀 능력이 있으려면은 이 인성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장생지를 얻어서 유력하다. 그래서 룰 브레이커에서 룰을 잘 수용하는 따르는 테이커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유정과 유력의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례는 유력하고 유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 세 글자에 관계됐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냐면 이제 뒤 부분에서 여기 일간이 근이 없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합격이 되는 경우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지금 여기서는 유정과 유력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칠살이 투관이 되면 그 자체로 힘이 막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식신도 어, 이렇게 장생지에 좌하기 때문에 식신도 유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식신과
동공을 한 같은 원령에서 그 통근을 하고 있는 이 식신과 칠살은 이 칠살은 이 동궁으로 했기 때문에 일간을 극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럴 능력이 없고 이 칠살은 일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어, 작용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유정하다고 그랬죠. 둘 다 원령이 통고를 했으니까 유력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칠살은 일간을 힘들게 오고 괴롭게 하는 칠살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칠살이 교화가 됐다. 그래서 좋은 점만 있다. 그래서 유정옥에 바뀐 상태다. 그 부분까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고의 격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유정과 유력이 됐을 때고요. 이거는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칠살격은 살과 나와 이 식신의 힘이 비슷비슷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삼자, 개, 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일간의 여기서는 이제 유정과 유력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간 부분은 설명이 그 누락돼 있어요. 설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최고의 기격이 되려면 일간이 역시 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보겠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칠살격에 일간이 근이 없으면은 합격입니다. 합격. 여기서 보면은 이게 최고의 격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개념과는 맞지 않아요. 여기서는 유정과 유력을 이 세 글자에 국한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혼자 공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이 똑같은 비슷한 사례를 놓고 뒤에서는 무정하다고 하고 파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어, 이게 감각이 쉬운 건데 조금 디테일하게 이걸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설하고 선생의 자평진전 그 평주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약간 이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 드리려고 합니다. 예, 무릇 희신이라는 것은 통군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희신이죠. 이게 정관격이 상관을 보면은 이 상관이 경관했기 때문에 이 상관은 이 기신이에요. 격을 완성하지 못하게 완성을 방해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정관격이 싫어하는 거죠. 일간이 싫어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기신이고요. 희신은 이게 이제 이 정화 때문에 파격이 됐는데 파격을 다시 성격시키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상신이죠, 이제. 그 상신. 그래서 상신은 희신이죠. 그래서 정관결에서 상신을 찾는 그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 수용과 역용이라는 개념, 그런 상신의 알고리즘을 설명해가면서 수용과 역용에 있다고 그랬죠. 이건 정관격이죠. 정관격은 순용해야 되니까 재성이나 인성에서 차제 상신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인성에서 상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상신을 찾는 그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인성이다. 그 순용의 원리에 지금 부합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희신은 어, 이게 근이 통구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희신은 힘이 막강해야 더 좋다는 얘기고요. 희신은 무력해야 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희신은 무력한 게 좋고 희신은 유력한 게 좋은 거죠. 예컨대 갑이 유금 정관을 보면은 정관격이죠. 임수는 희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화는 상관이니까 룰 브레이커가 뜨면은 이 정관이 룰인데 룰이고 규범이고 상식이고 국가고 회사고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하는 그걸 깨트리는 자예요.
룰 테이커죠. 회사를 망치는. 그렇기 때문에 파격을 조장하는 글자죠. 그래서 이게 귀신, 꺼리낄 기, 싫어하는 글자라 이 얘기죠. 귀신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근을 통군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귀신이 통군을 해서 힘이 강력해져야 귀신을 교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신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이 귀신을 이제 룰 브레이커 역할을 그만두고 룰 테이커, 어, 룰을 잘 따르라, 수용을 하라고 가리킬 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으려면은 이 희신이 통군을 해서 능력과 역량을 갖추어야만이 이 룰 브레이커, 회사를 망치고 국가에 반역을 하는, 상식을 거부하는 이 상관을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만약에 정화가 통군하면은, 정화는 통군했죠. 이게 이제 이게 설하고 선생이나 적천수 입장에서 이게 통근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정화에. 왜 그러냐면은 음과는 양관과 동일하게 그 관을 보거든요. 이 근을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병화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화는 이게 이제 유금에서 이게 이제 사지가 되죠. 사지. 이게 정화가 이게 유금에서 이게 사지예요. 이 적천수적으로 보면 설하고 선생식으로 보면. 그러나 심액전 선생은 양이 죽는 곳에서 음이 생한다고 그랬죠. 양간과 음간의 생사가 완전히 반대로 됐죠. 12운성이 그렇게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천수는 양간, 음간 모두 순행하죠. 그래서 적천수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화는 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평전전식으로 보면은 심유춘 선생 논리에 의하면은 이게 장생을 깔고 있기 때문에 통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음간이 장생제에 통근을 하면은 여기에 통기를 한 경우가 같다고 그랬죠. 그거에 준한다고 그랬어요. 양간은 장생에 통근을 하면은 천간의 비견 3개 얻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얘기를 했고, 음간은 장생제 역시 통근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지장간에 이 화기가 전혀 없다고 그래도 양순 음역, 그 양가는 순행하고 음가는 역행한다는 논리를 충실히 논리적으로 따릅니다. 왜 따르느냐? 양가는 기로 돼 있고 음가는 질로 돼 있다고 자평진전 1권에서 음양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수미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희춘 선생은 이렇게 음간의 경우 장생에 통근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양간이 장생에 통근한 거보다는 힘이 조금 약하다. 양간은 천간에서 비견 3개 얻은 거보다 더 강력하다고 그랬는데 어, 음간은 음간이 장생에 통근을 한 경우는 여기에 준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천간에 비견 2개를 얻은 것보다 강하다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분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정화는 상관은 통분이 돼 있는데 이게 이게 상신이 이게 희신이 근이 없어요. 근이. 그럼 얘가 이 정화를 루루를 깨뜨리려고 하는 얘를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얘가 안 돼 있는 거죠. 부족한 거예요, 얘가. 아무리 얘를 교화시키고 가리키려고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교수법이 안 좋다는 거죠. 교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정화가 통분하면은 합으로 해가지고 불거운다. 얘 상관을 없앨 수가 없다. 기반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상관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병인데 이 상관이 병을 치우려고 해도 치워도 깨끗하게 치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상관을 교화시킬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신이 무력하면 근이 없으면은 이게 무정한 거예요, 이렇게. 형식상 이렇게 정의할 것 같으나 지금 이 부분은 심희춘 선생은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끝없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지국지건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정을 얘기했고 유력을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신인 그 상신이 유력해야 되죠. 여기처럼요. 이거는 성격이 돼 있는 경우죠. 이거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 정화 상관을 변화시키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정한 거예요. 여전히 정화가 룰을 어기는 거죠. 회사를 국가를 반대하고 모반을 깨우고 어지럽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무정하기 때문에 이게 파격입니다. 어, 이런 걸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 아울러서 유력을 그런 식으로 그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게 심희촌 선생은 그 논리를 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부분은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력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거꾸로 되면은 정화는 음, 이게 통분이 돼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힘이 있는 애고 얘는 힘이 없는 애죠. 여기는 정당으로 따지면 한 100석 있는 정당이고 여기는 한두 석 있는 정당인데 합을 했다고 반반씩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흡수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임수가 아, 그냥 입당하는 겁니다. 정화당으로. 형식은 합을 했지만 그래서 무정한 거죠. 역시 이 룰을 잘 따르는 테이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격이에요. 이게 좀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요, 이것도 아까 이런 경우 유정하고 유력한 부분에서 이게 설명을 드린 경우거든요. 아, 이게 모두 원령에 통분을 했기 때문에 유정하고 유력하다. 상관도 이제 식신도 칠살도 요 세 글자만 얘기했다고 그랬죠. 평주를 보면요. 을목이 유금 칠살을 쓸 경우 요 경우죠. 근데 정화가 투했죠. 여기 정화가 투해서 이게 화로서 칠살을 제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화가 희신이 되는 거죠. 식신으로 제사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임수를 또 봤어요.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데 여기 임수를 본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좋은 식신으로 제사를 해가지고 이게 희신인데 이게 임수로 정임합을 하면은 이 희신이 에, 자기 역할을 이게 합반돼 가지고 제사를 하는 좋은 역할을 여기 귀신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못 온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임수가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칠살격에서 식신으로 제사를 하려면은, 아, 칠살도, 힘이 있고, 식신도 힘이 있고, 일간인 나도 힘이 비슷비슷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삼자계비, 삼자계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 다 칠살도 근이 있고요. 식신도 근이 있어요. 그런데 일간 부분을 지금 얘기를 안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요 부분은 일간이 이렇게 그 근을 가지면은 이게 삼자계비가 된 거죠. 그런데 요런 상태에서 임수가 떴다. 그러면 임수가 이게 뿌리가 있으면 요렇게 해수가 있어가지고 임수가 통분이 되면은 임수가 정화를 어, 여기는 이제 정화가 제사를 해서 좋은 그 희신인데 이게 희신이 작용하지 못하게 할 만큼 임수가 파워풀합니다. 힘이 있어요. 완전 이게 식신을 망가뜨려 놔가지고 식신이 제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칠살이 경거망동 날뛰는 거죠.
날뛰면 바로 그거는 거예요. 평관이 나를 그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칠살이 이 식신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데 다시 인성을 만났다. 요게 이제 파격 부분이에요. 그래서 칠살이 나왔는데 식신으로 제사를 하니까 이렇게 칠살이 강화되면 파격이죠. 식신으로 제사를 하니까 성격이 됐어요. 식신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죠. 여기 월에 통근을 해가지고 성격이 됐는데 이게 임수 강력한 그 인성이 통근한 인성이 식신을 합으로 묶어버렸으니까 식신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식신 봉회예요. 식신이 그 인성에 의해서 탈식된 경우예요. 이 경우는 파격이에요. 파격. 근데 이 부분은 임수가 합은을 하지만 이게 근이 없어요. 인수가. 그러니까 이 정화 식신의 좋은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힘이 없어요. 예. 희신이 무력하기 때문에. 예. 희신은 유력해야 통고를 해서 힘이 있어야 좋고 기신은 무력해야 좋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성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간도 힘이 있죠. 이렇게 위에. 그리고 상관도 아니 식신도 여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장생을 깔고 있고 이 두 군데 통근을 한 거죠. 칠살도 록을 얻었고요. 그 인성이 식신을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 그 기신으로서 힘을 발휘하려면은 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통고를 못한 관계로 기신이 무늬만 기신이지 이 정화 식신에게 주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따라서 이거는 성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임수가 통고를 하면 요 경우죠. 그러면 인성이 이게 탈식이 심하다는 거죠. 식신 밖을 두집어 엎는 것이 아주 심하게 됐다. 그래서 이 경우는 파격이다는 얘기예요. 다시 파격이 되는 거죠. 칠살이 강하면은 재생살 받은 것처럼 파격이에요. 그런데 식신으로 제사를 하니까 다시 폐중 유성이 됐어요. 이렇게 인성한테 식신이 덜미를 잡혀가지고 다시 성중 유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격이 되는 거죠. 파격. 이건 파격.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성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유정과 유력 이런 등등은 먼저 변별해야 된다. 뭐 희신이냐 기신이냐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이게 설하고 선생님 표현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용신 그래서 임철초 선생은 격국이라는 표현보다 용신의 그 용신격국이라고 표현하죠. 용신 입구로 격이 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그 용신은 써먹는 글자인데 어느 때 써먹느냐. 이렇게 칠살격이 되면은 일간과의 관계가 칠살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칠살이 천간으로 투살 됐으니까 이제 판단 기준이 이 신금이에요. 이게 칠살격이 성격이 되게 하려면은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격이 되는데 이게 통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얘는 식상을 극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칠사를 통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용신이 이 신금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이 칠사의 격이 성격이 되게 도와주는 유리원 쪽으로 하는 것이 희신이에요. 이게 희신이죠. 식신 제사로. 성격 되지 못하게, 즉 파격을 조장하는 글자가 기신이에요. 당연히 그 용신을 알면은 이 뭐가 기신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거든. 이 질문도 많이 그 물어보시는 개념인데요. 그것은 용신의 개념이 뭐냐? 그걸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왜 자평진전 보면은 격을 해가면서 이게 용신을 논한다고 했느냐? 이게 일절은 격을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2절은 격이 어느 때 이루어지고 어느 때 깨지고 성패를 얘기하는데 다 용신, 용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아놨는지, 그건 심희춘 선생이 적천수적인 용신을 따르는 걸 거부한다. 그거에 대한 그 반항이라고 할까요? 자기 논리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다. 그 영상을,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5절에서 처음에 격고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다 이것과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예, 예, 요거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유정과 유력에 대해서 이제 선조를 볼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심희춘 선생은 한 부분에서 유정을 설명했고 다른 부분에서 유력을 설명했으면요. 어, 이런 부분이 이게 유력이거든요. 원문에서도 이게 유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중첩되는 부분은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요거 요런 점이 있다는 걸 유념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진도는 이제요. 유정헌데 이 정이 있기는 한데 그 정이 지극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유정하니까 성격은 성격이죠. 합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관격인데 상관을 봐가지고 경관이 돼서 합격이죠. 합격.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정관격이다. 갑이 유금 정관을 사용한다는 게 정관격이죠. 정화가 투했어요. 이렇게 그럼 상관을 투했다는 얘기죠.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인데 또 개수도 만났다는 얘기죠. 개수고. 그러면 개수가 수국화로 인성이 이 상관을 그걸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개수가 그걸 하는 것은 여기 임수로 정임합을 하는 것만큼 좋지가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게 룰을 깨트리는 애인데 브레이크인데 합으로 하면 자기가 좋아하니까요. 분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기꺼이 상식을 지키고 회사를 위하고 국가 법을 지키고 어, 그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합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국화 이게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7살이에요. 7살은 지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게 음양이 달라요. 음양이. 음양이 이게 달라야 이게 유정하게 되는데 여기도 음이 되는 거예요. 칠살 관계는 음이 음을 만나거나 양이 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깨진 거죠. 음양의 조화가 깨지니까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할 때도 불규칙하게 변하죠.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일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죠. 불규칙적으로 변하니까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 정화는 이제 이 개수가 공격해 오는데 얘가 언제 나를 때릴지 어떤 무기를 와서 나를 힘들게 할지 나 입장에서는 이 평관을 방어하게 하는 예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칠살 관계는. 음양이 같으면은 안정적으로 변하니까 내 입장에서 이게 이 정관은 나하고 음양이 이제 다르니까 얘가 나를 언제 극해올지 예견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은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런데 내 입장에서 이 평관 음양이 같으니까 이 녀석이 나를 언제 때릴지, 예, 얼마만큼 때릴지 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때려도 내가 가장 아픈데 또 때린 데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 평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힘으로써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야, 너 법 어기지 마.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자발적으로 얘가 룰 브레이커 역할을 그만두는 거예요. 임수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임수가 상당히 이렇게 유력하면은 아주 능력 있고 매력적인 경우죠. 정화가 이쪽으로 확, 임수 남자의 말을 잘 따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정이 지극하다는 거예요, 합을 해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게 룰 브레이커를 그만두고 잘 순응을 하고 룰 테이커로 자발적으로 변한다는 거지. 여기는 강압에 의해서 너 자꾸 어기면 내가 그만 안 놔둬.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이 지극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성격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개수를 극하는 것은 합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이게 이 정이 합하는 것보다 수국하는 것이 한 단계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정하지만 그 정이 지극하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임철초 아니 심희촌 선생 표현이고요. 설하구 선생은 이거의 평주를 뭐라고 했느냐? 무릇 이 합이라는 것은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요걸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무형으로 한다. 소리 소문 없이 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한 목으로 변화시켜서 정임합은 한 목이 되잖아요. 목으로 해가지고 이게 목 일간을 도와주는 이익도 있다. 이거는 조금 떨어지죠. 설득력이. 이게 천간합을 해가지고 소생 같은 경우는 이 합화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인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소생이 오래도록 그걸 실무 임상을 해보면요. 아, 그 요건을 엄격하게 봐야 되는 논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데 이게 정임 한 목으로 해가지고 일간을 도와준다 이런 거는 일간이 도움 받는 건 정말 미약해요.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개수가 극하는 것은 힘으로써 강압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게 힘으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기 무형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 기신을 변화시켜서 여기 기신이죠. 상관이 기신을 이 인성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야 이제 법을 잘 지키세요. 지켜야 됩니다라고 교화시키고 교육시키는 아주 능력이 좋아요. 매력적으로. 기신을 변화시켜서 희신으로 되죠. 이게 이제 상관이 더 이상 상관이 아니죠. 이제 룰을 잘 따르고 회사를 위하고 상식, 보편적인 법 질서를 잘 지킨다고 그랬죠. 이렇게 교화가 돼서. 그거 플러스 상관에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은 없어지고 좋은 측면만 남는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많다든지 등등 말을 잘한다든지 이제 상관이 희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유정하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정이 지극한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여기서는 없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허지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그걸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정이 지극하지 않다. 얘가 완전히 힘으로 찍어 누르면은 얘가 안 볼 때, 공격해오지 않을 때 역시 회사의 국가의 법의 상식에 그게 반기든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이 관을 스크래치를 상처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교화가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정이 지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격이 높기는 높다. 즉 좋은 쪽에는 해당하는데 최고는 아니고 그 다음이다. 그 다음. 한 등급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합으로서 제어하는 경우보다 그 유정한 경우가 한 등급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성격은 성격이에요. 예,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야죠. 아주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유력도 마찬가지예요. 힘은 있기는 있는데 그 힘이 완전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을이 유를 보면은 칠살격이죠. 식신을 봐서 식신 제살이 됐네. 그러면은 삼자캐비 이게 힘이 다 동등해야 돼요. 나와 식신과 칠살 힘이 동등해야 귀격이 되죠. 예, 그런데 그래서요. 이렇게 을이 유금을 보면 칠살이고 정화로서 제어를 하죠. 식신 제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에, 칠살이 강하고 이렇게 칠살이 투간이 되면 강하죠.
왜 강원제는 논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관과 지지의 관계. 어, 칠살이 강하고 정이 이게 약간 조금 칠살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하면 이 칠살을 그 극하는 힘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게 아까 논리 이게 최고로 귀극경은 이 논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아까 기억하셔야 된다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최고의 격으로서 성격이 됐다. 유정부 유력. 할 때 여기 일간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요 이 세 글자만 설명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예.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요렇게만 보면은 이게 다 성격된 것 같죠. 그래서요. 요렇게 이제 유정후 성격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여기는 칠살은 록의 그 통군을 하고 있고 정화 식신은 장생의 통군을 했는데 은간이기 때문에 얘의 힘이 록의 통군한 것보다 약하죠. 그리고요, 이게 인계수가 뿌리가 없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극을 받아도 되고 합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정한 극이 있어요. 저 통분이 돼 있죠. 여기는 통분이 안 된 애들한테 또 살짝 제어 통제를 받으니까 이 칠살보다는 조금 약한 경우예요. 이게 셋이 다 힘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칠살이 강하죠. 식신보다요. 그리고요. 요 경우는 이제 칠살은 투오지 않고 칠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식신이 강한 거예요. 식신이 칠살보다. 그리고 이제 식신도 칠살도 투관이 돼서 칠살도 힘이 있고 이 식신도 힘이 있어요. 여기 장생에 통근을 했고 이 여기에 통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식신도 힘이 있어요. 둘 다 힘은 있는데 일간이 그 힘이 없다. 일간이 조금 약하죠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요거를 하려면은 이게 술토가 오면은 좋죠. 술에는 그 목이 없으니까요. 그럼 일간이 전혀 없으면은 여기는 이제 식신하고 칠살은 힘이 있는데 일간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사실상 약해요. 이게 을목 입장에서 이게 양지예요. 정화는 여기가 관대지예요. 관대지고 여기는 장생지예요. 신금은 여기가 이제 록을 얻었어요. 가장 약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삼자가 다 비슷비슷한 힘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완전하지가 않다,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일간도 이제 힘이 있으면은 록을 얻었죠. 또 묘미에 합을 해가지고 또 삼합에서 또 받쳐주니까 힘이 있죠. 이렇게 되면 최고의 등급으로 성격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아까 유정 이 유정어인데 정이 지극하지 못한 경우가 어, 격이 높기는 높은데 그 다음 등급이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역시 격이 높기는 높은데 그 다음 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뭐 이해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사주를 디테일하게 볼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 점 때문에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격의 그 사주의 등급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 할 수 있게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유력하다고 해서 다 동급으로 똑같이 유력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다 12운성 천간의 글자의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주 이게 지극히 타당하죠. 그러나 이거 역시 성격이 돼 있는 게고요. 성격이. 형식은 다 갖췄잖아요. 일간은 약하지만 식신으로 제살하고 있어요. 여기도 식신으로 제살하고 있어요. 식신 제살하고 있죠. 여기도 식신으로 제살하고 있어요. 식신의 힘이 세고요. 여기서는 식신이 약간 이제 약하죠. 또 그까지 바꿔요. 여기는 식신하고 칠살이 다 근을 가지고 있는데 일간이 약한 거죠. 이게 등급이 이 경우 이거는 삼자가 모두 힘이 비슷비슷한 해가지고 최고 등급의 귀격인데 이거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등급이 좀 낮다는 거죠. 그러나 성격은 성격이에요.
예, 이제 무정하면은 50점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나쁜 사주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주가 여기에 아까 그 1시그마 하면은 그 많은 부분에 그 1시그마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예, 이거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인용칠사, 인격이 인수격이 칠사를 사용하는 경우, 인수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인수와 나의 상황을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약하면은 인성이 약한 인성이 약하면은 정관이나 평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을 받아서 더 증가된 힘으로써 나를 생해줄 때 성격이 돼요. 그래서 평관으로부터 인성이 모은 것을 이걸 살인상생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인용칠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관인쌍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관의 힘을 얻어와서 나를 생해주는 거. 모두 다 일간이 약한 경우에 해당해요. 일간이 강하면은 또 이 인성도 강하다. 그러면 일간이 강하니까 인성에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인성도 강하면 그때는 식상으로 설기시켜줘야 성격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 인성이 너무 왕하다. 그러면은요, 제극인을 어느 정도 받아야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간이 약해가지고, 어, 칠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일간을 생해주는 경우, 그게 이제 인용칠살이 그거예요. 인성격이 칠살을 사용하는 경우죠. 그것은 본래가 귀격이다. 등급이 높은 거에 있는데, 인용, 인, 인수격이 칠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황이 일간이 강하고 인수가 왕하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일간이 강하죠. 그럼 이게 인성격인데 인성의 도움을 받으려고는 안 해요. 불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하면. 도움을 내가 혼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누가 도와준답시고 간섭하고 하는 꼴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귀찮은 존재예요. 인성이. 근데 인성도 굉장히 왕해요. 이렇게 투관이 돼가지고. 나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고 그러면은 요런 경우 나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면은 식상으로 설기를 해줘야 격이 성격되는 겁니다. 근데 설기는 그만두고 나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는데 칠살이 힘까지 와가지고 생을 받아서 인성이 더 이제 강해졌죠. 그거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꼴이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인성도 필요 없고 칠살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도 강하고 인성이 왕한 경우 칠살에 투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고독하고 비난 이게 빈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굉장히 고독하고 이게 가난한 이게 천격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대개 일간이 왕하면은 인성의 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인성이 왕하니까 일간이 내가 왕하면은 인성 도움 필요 없는데 얘도 왕하니까 관살에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칠사라고 인성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사주가 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굉장히 게을러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치우치게 본다는 얘기죠. 치우치고 또 치우쳐서 아주 정이 없다. 얘네들이 인성이 또 칠살이 좋은 쪽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간에게. 칠살도 인성도. 이게 무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격인 거예요. 이게 합격. 이것은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50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격이 떨어진다.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무정한 거거든. 이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설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평주에서 용신을 쓸 때는 용신을 보자 하고 도와주고 용신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이게 용신이지 얘가 이제
이게 인성격이니까요. 격과 용신이 같다고 그랬죠. 인수가. 그거는 전적으로 얘를 도와줄 것이냐 이렇게 금생수해가지고 살인 상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인성 입장에서는 생해주는 거니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일주의 수요에 일주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 이게 인성의 칠사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신약한 경우라고 했죠. 내가 약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인성도 그다지 힘이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간의 생을 받아서 증가된 힘을 가지고 나를 도와줘야 성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경우가 유정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용신이 도움을 받을지 보좌를 받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일간의 필요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간이 이렇게 왕한 거예요. 이렇게 왕성한 거예요. 왕성하니까 여기처럼 식상으로 설을 해줘야 될 판에 인성이 다시 그래서요. 용신에 합당하다면은 상관격이 상관 경관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흔히 보면 상관경관하면 위화백단이다. 그런데 용신에 부합하다면은 용신이 필요에 맞으면 그 얘기는 뭐죠? 일간이 필요로 한다면은 그래서 칠살격에 이제 5권 이런 데 보면요. 칠살격에 재성의 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칠살격이 재생사람은 원칙적으로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 칠살이 굉장히 약하면은 제로 생을 받아야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일간의 수요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삼자, 개, 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얘기고요. 또 일간의 그 용신에 맞지 않는다면, 일간의 수위에 어긋난다면은 용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재나 관이라고 그래도 재성이나 정관이라고 그래도 그 일간에게는 해를 끼치는 물건이라 이거예요. 이게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죠. 이런 게 이제 고수로 갈수록 사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컨대 인수가 칠사를 쓸 경우 이 경우죠. 내가 신약해서 그런데 신약해서 인성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얘도 별로 그 힘이 없으니까 평가로부터 생을 받으면 힘이 약간 생기죠. 생을 그 증가된 힘으로써 나를 생해주는 경우가 인용칠살이에요. 그때는 본래는 뭐냐면 인성으로서 이 평관을 화살한다는 거죠.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 살을 교화시킨다는 거죠. 살의 그 난폭함을 그 길들인 조련을 한다는 거죠. 변화시키고 인성으로서 또 나를 생한다. 이 난폭한 나를 극하는 애를 교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를 생한다. 내 몸을 그 생주해 주는 것이 그 본래의 쓰임이라는 거고. 그게 인성의 쓰임이에요. 칠살 그 난폭한 걸 줄여주고 거기서 힘을 얻어와서 나를 사용하는 게 이게 인성의 아, 본래의 사용처럼 이게 만약 일간이 강하고 인수가 왕하면은 칠살과 인성은 모두 그 쓰임을 잃는다는 거예요. 얘도 잃고. 그래서 왕한 것이 극에 달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왕한 게 극에 달했잖아요. 또 생까지 받고 그러면은 왕한 것이 극에 달했는데 설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일조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강력한 도움을 받아서 극에 달했는데 이게 설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역시 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흉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흉물.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고하고 또 평고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원문에서 평고하고 또 평고하다는 것을 설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이게 치우쳤다는 얘기죠. 격천수적으로 봐도 오행의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되면 쏠려 있는 거죠. 그리고 힘만 장뜩 있지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잘 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아주 게을러 터지고 그러니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독하게 되는 거죠. 어, 자기 일도 활동도 안 하려고. 활동이 없죠. 식상이 활동인데 강력한 인성이 이렇게 강력해지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인성에 의해서 식상이 극을 받아가지고 활동도 안 하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주 가난해지는 거죠. 활동을 안 하면 그 활동의 결과물이 돈이고 나의 양명 지원이에요, 이게. 내 목숨의 원천인데 재성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개성 입장에서는 자기의 반대 진영이 이게 인성과 이 비겁이에요. 아버지가 젠데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기 반대편이 있는 게 어머니와 내 형제를 보살펴주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재성 입장에서 자기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이 모두 왕성하다는 얘기는 아주 이게 신약할 수밖에 없어요. 재성이 약할 수밖에. 반대 진영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약한 거예요. 그리고 강한 인성에 의해서 그걸 받아버리니까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움직이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한 결과물은 재성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모두 다 이게 그래서 고독하거나 이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덕이 떨어지고 쓸모가 없다. 즉 무정하면은 안 좋은 사주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인성격 인용칠살 인성격을 예를 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식신제살 이제 살격을 얘기를 들은 경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예를 들은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이런 논리로 무정을 하게 하면은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이 낮다는 거죠. 낮고 쓸모가 없다. 사주가 안 좋다. 그 얘기죠. 또 무정한 걸 예를 보면은요. 상관패인. 예, 상관격은 상관격이 나오면은 아까 인성격도 인성과 나의 힘을 비교하라고 했듯이 상관격도 상관과 나의 힘을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상관의 힘이 원칙적으로 나보다 세요. 내가 약한 거예요, 상관보다. 그래서 인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움을 받고 이 상관은 망나고 롤 브레이커니까 상관을 제어할 수 있는, 교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이 근이 있어야 돼요, 육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격은 원칙적으로 나보다 상관의 힘이 세야 돼요. 그게 이제 상관격이 성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상관격의 재성을 보면은 성격이 되는 거죠. 어, 또 성격 되는 거 이게 평관을 봐도 상관대살로 이게 또 성격이 되죠. 삼각격이 언제 합격이 되느냐? 정관을 보면 합격이죠. 또 재성을 봤는데 평관을 또 봤다. 그러면은 또 합격이죠. 그런데 그래서 상관패인격은 이거죠. 상관의 힘이 나야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거예요. 상관보다. 상관은 설기력이 빼어나기 때문에 상관이 유력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제대로 받고 이 상관지를 못하게 룰 브레이커 역할을 못하게 하려면 교화시킬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이 있어야 돼요. 상관 패인격은. 그래서요. 상관 패인격의 성격을 보면은요. 자평진적 원문에 상관 패인은 상관이 왕해야 된다. 상관이 왕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인성이 유근호해야 된다. 이게 상관패인이 되기 위한 성격되기 위한 그 요건이에요. 이 상관패인격은 본래 굉장히 뛰어나고 귀한 격이다는 얘기죠. 상관패인격은. 어, 그런데 일간이 왕하고 그 일간이 매우 왕하고 일간이 이렇게 이제 요거 보면요. 을목이 4월에 나오면 이제 상관월이죠. 상관이 투였으니까 상관이 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성을 봤는데 인성도 유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관 패인격이 이게 성격이 된 거예요. 일간은 근이 없죠. 상관은 근이 있고 또 인성도 근이 있고 이게 성격이 됐어요. 상관 패인격이. 그런데요.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록을 얻어가서 왕하고
상관은 굉장히 약해. 이렇게 상관은 투관도 안 돼 있어. 그리고 인수가 완전히 이제 록이 있어가지고 록을 얻었죠. 인수가. 그래서 다 극을 받는 거죠. 인수한테 상관은 극 받고 또 일가는 세고 원래 상관 패인격은 상관이 강하고 내가 약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거꾸로요. 상관이 약하고 내가 강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인성도 엄청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인성이 또 태중호당을 왔어요. 여기도 또 인성이 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상관이 아주 약한 경우죠. 요런 경우는 상관 폐인을 한다고 그래도 상관이 인성을 찾죠, 이렇게. 그럼 원래 이게 균형이 맞으면 이렇게 되면 아주 귀격인데 이렇게 되면 귀하지도 않고 빼어나지도 않다는 거죠. 나쁜 사주라는 거죠. 파격이 파격. 되게 일간을 돕고자 한다 하는데 이게 일간을 돕고자 하는데 일간 자체가 이렇게 왕성해요. 그럼 이게 인성이 일간이 왕성한데 이게 도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상관 페인에서는 인성으로 상관을 잘 교육시키고 교화시키겠다는 뜻인데 룰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않고 룰 테이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상관이 얘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 관의 스크래치 내는 또 모반, 역성, 뭐 데모하고 뭐 룰 상식을 어기고 룰을 그 깨트리는 게 아주 이게 상관이 힘이 없어가지고 미미한 거예요 이게. 거의 뭐 법을 어기고 그런 역할을 잘 하지도 않는데 무지막지하게 얘를 때려잡는 거지. 이게 뭐 그냥 길 가다가 조금 뭐 정부 비평할 수 있죠. 시민의 자유. 그거 했다고 옛날 그 뭐죠? 군부독재 시절처럼 학생들 다 때려잡는 경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지극히 억압된 사례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예, 이게 중원 인수는 어디다 쓰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뭐 상관도 이게 처벌할 대상도 아닌데 얘를 쓸모가 없는 거야. 이를 도와줄 필요도 없고 내가 도움도 안 받아요.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얘네들 다 불필요한 글자들이 이게. 그러게 이것은 역시 무정한 거예요. 정이 없는 거지 이게 다. 나쁘게 작용하는 거죠, 나쁘게. 그래서 격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인성이 이게 다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게. 상관폐인격이 어, 상관격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 파격이다 그 얘기죠. 이거 이제 설하고 선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상관은 패인 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상관이 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상관폐인격은 일간이 약해고 상관이 왕한 경우라는 거예요. 일간이 약한데 상관이 왕해서 인성으로서 생을 받고 상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 통제함으로써 중화를 얻기 위해서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얘는 왕하고 나는 약하고 그러니까 이 인성으로서 이 왕은 얘를 극해서 어, 내 기운을 와장창 뺏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의 힘이 딸리는데 나를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이 상관과 나 인성 모두 중화 힘의 균형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상관격에서 인성이 필요로 한다. 그 얘기죠. 만약 일간과 상관이 모두 왕한 경우, 지금 이 경우죠. 이거와 이, 예, 그 인성과 상관이 모두 왕하면은 이 경우죠. 요 경우는 일간 왕하죠. 상관도 이렇게 투관돼서 왕하죠. 이렇게 왕하면은 인성이 필요 없어요. 일간이 이렇게 뭐 왕하면은 내가 힘이 있는데 도움 필요 없고 상관도 왕하면은 그때는 생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재성이 와야 좋은 거예요. 이런 때는.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하면 이게 이제 상관격이 생제하는 경우죠. 이 경우 무토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가 아, 이게 제격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사화에서는 무토가 본기라고 그랬죠. 본기.
상관격과 그 제격이 이 경우는 같은 원령의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상관생자가 돼서 유력하고 유정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일간이 강하면. 아주 이건 규격으로 바뀌는 거죠. 신과 상관이 강하다. 그런데 상관폐인, 이게, 인성의 필요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일간이 쌓이니까 인성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고 재성이 와야 좋다는 얘기죠. 기토와도 좋고 무토와도 좋고. 예. 그래서 상관이 힘이 없는데 인성이 이렇게 중하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상관이 아주 힘이 없어요. 즉 회사를 거부하고 임금에 반역하고 국가에 반역하고 이런 걸 그냥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학생운동 살짝 했을 뿐인데 이건 자보다 그냥 다 고문하고 다 죽이는 꼴이죠, 이게. 그러면은 상관은 이 극을 봐가지고 없어진다. 이 학생운동, 뭐 이게 학생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러면은 이게 다양화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그 초석이 되는 이 표현의 자유가 말살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 후퇴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 이게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다 지금,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요 인성은, 파격으로 격을 파괴시키는데, 기신이라는 거예요, 기신. 인성은 파격의 격을 깨뜨리고 있는데 파격을 조장하는 신이다. 이게 기신이죠, 기신. 그래서 무정한 거예요, 이게 무정. 원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나는 약하고 상관은 세고 그래서 인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격이 낮은 거죠. 이게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낮은 겁니다. 예, 무정한 걸 예를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상관 패인격을 설명했지만 나머지도 지금 그 팔격 얘기할 때 공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예시에 불과해요. 지금 부정한 경우 지금 하나 얘기했죠. 인수격이 칠살 쓰는 경우 그리고 상관 패인격 상관격 설명했죠. 나머지도 뭐 이건 지금 두 개 부정한 경우 그 사례를 그 심유천 선생이 두 개를 얘기했지만 나머지도 다 부정하면은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예, 이제 무력형 경우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예컨대, 아, 칠살이 강하고 식신이 왕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칠살격이죠. 을목이 6월 달에 오면, 칠살이 투였네요. 칠살이 강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식신으로 제사를 하죠. 그리고 식신도 힘이 있네요. 정화에 이게 장생을, 장생에 통보를 했고, 또 여기도 통보를 했죠. 일간도 로고를 얻었고요. 또 묘미 합을 해가지고 그 반합을 해가지고 일간도 힘이 있어요. 이게 일간, 식신, 칠살 이 삼자가 모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힘의 균형이 맞아요. 그게 최고로 귀하다는 거예요. 최고 등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칠살과 식신은 힘이 있어요. 칠살은 로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식신은 장생과 여기 중기죠. 여기에요. 이게 화구니까요. 신정 모여서 이게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간은 근이 한 개도 없어요. 근이 어디도 없어. 그러면은 일간 입장에서는 나 입장에서는 칠살로부터 세게 얻어맞는 거죠. 이거 언제 공격을 올지 내가 예측해서 준비하고 방어할 여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 대고 식신도 엄청 강력해요. 식신도 이게 다 통보를 해가지고 나는 힘이 없는데 세게 극받고 또 엄청나게 기운을 써야 돼요. 이게 완전히 뭐 죽기 직전이죠. 이게 번아웃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극과 서로고 극받고 또 기운을 빼고 이것이 교차하고 있다. 이게 무근이면은 이런 경우는 요절하거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요절하거나 아주 나쁜 사주라는 얘기죠.
그 왜 그러냐?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력하기 때문에. 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역시 격이 떨어지는데 나쁘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식신도 이제 기신으로 바뀐 거예요. 식신은 원래 좋은 건데 다 기신화된 게 내 힘을 돈이 아무리 뭐 있어야 뭡니까? 내가 일찍 요조를 하는데 식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거로 바뀐 거죠. 이게 좋은 신도. 그리고 칠살도 뭐 칠살 입장에서 이, 이 일간 해치우는 거는 아주 까딱만 해도 얘는 중요 아주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까딱만 해도 이 평주에 보면은요 설하고 선생은 칠살이 강하고 식신이 왕하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이 칠살도 강하고 식신이 강하면은 일간이 반드시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강해야 식신으로 살을 통제 관리해가지고 제사를 해서 권력을 내 쪽으로 얻어오는 거예요. 제사를 해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일간이 근이 없으면 여기처럼 근이 없으면은 극설교가가 됐다. 극도 받는 데도 되고 나는 내 기운 다 빼간다. 그래서 어찌 이 내가 근이 없으면은 힘이 없으면 극받고 극설교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요절할 수밖에. 예, 번아웃 상태 내지는 요절을 한다는 거야. 아니면 살아도 아주 이 빈옥에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무력형 경우를 또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 일간이 강하고 직업이 중하면은 제가 힘이 없다. 이제 제격으로 보면요. 제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재성은 좋은 거니까 식상의 생을 받든지 정관을 보든지 하면은 재생사를 하면 이제 성격이 되죠. 어느 때 합격이 되느냐? 실사를 만나면 재생살에서 내가 힘들어져요. 합격. 아니면 비겁을 봐도 이 합격이 돼요. 이 비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식상으로 이걸 얘네들의 힘을 설계시켜서 중화를 시키면 또 성격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칠사를 보거나 비겁을 보면 이 합격이 돼요. 그래서 재성에서 내가 강하고 또 비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런 경우죠. 내가 이게 이제 여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건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견. 그리고 이게 이제 재성인데 요런 때는 식신으로서 이게 화생토, 토생, 금옥에 이렇게 설기를 시켜주면 이게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격이 식신을 만나면은 식신의 생을 이게 토생금 생을 만나면은 일간이 강하고 비겁을 찬 경우다. 이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성격이 된다는 거죠. 제 성격이라도 비겁이 왔다고 해서 모두 비견이 왔다고 해서 합격은 아니라는 거죠. 요때 비견이 왔을 때 식신이 오면은 성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고구에 이게 이제 비견이 중할 때 요게 성격될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간과 비견은 중요한데 제가 어, 기운이 없다, 무기하다는 얘기죠. 약하다는 얘기요. 그래도 역시 요절하거나 가난한 것은 무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비겁이 문제되니까 토로 얘네들의 기운을 빼서 직접 그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거든, 요거. 얘네들의 힘을 설계시켜서 약화되니까 얘들이 직접 쟤를 그거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관살로 비겁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게요. 이렇게 수국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역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런데 이게 제가 무기하다는 거는 제가 떠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 걸록격이죠. 녹곡격이에요. 녹곡격은 용신을 별도로 원령 이해의 별도로 차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격은 인정해 줄게요, 월. 그래서 로커격, 걸로격과 월급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별도로 용신을 찾을 때는 관이나 재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관은 없고 재가 있다, 재가. 그러면 이렇게 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용신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이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재가 있는데 근이 없어요. 그냥 떠 있기만 한 거예요. 떠 있기만. 이런 경우는 제가 다 부서져 가지고 이 비겁 얘들한테 그걸 받아 가지고 이게 제가 다 양명 지원이라고 그랬죠. 내 목숨을 기를 양자 목숨 명자. 목숨을 길러주는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밥이고 쌀이고 돈이에요. 얘네들이 다 극을 해가지고 양명 지원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절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돈도 없을 수밖에. 이게 재성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것은 격이 떨어지고 쓸모가 없다. 재성이 쓸모가. 이게 별도로 용신을 이렇게 비겁이 중하면은 칠살이 와야 돼요. 칠살이. 칠살로 얘들을 비겁을 이 겁제 애들을 예, 쓰려야 돼요. 쓰려야 돼요. 예, 손아섭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렇게 일간이 강하고 비겁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면 해를 사용한다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식상으로 교화시키는 요렇게 식상으로 화생토로 얘들의 기운을 빼가지고 약화시켜서 직접 하는데 완화시키라는 거죠, 이게. 혹은 식상으로 설기시키든지, 그래서 좀 순화시키든지, 얘들의 힘을 순화시키든지, 혹은 관살로 얘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비겁을 관살로 통제함으로써 재성이 보호되는 거죠. 얘들이 얘 기운을 설기시켜서 얘들이 약해져서 극하는 힘을 둔화시켜서 이 재성을 보호하든지 아니면 관살로다가 얘들을 두드러 패서 얘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쟤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예. 만약 걔가 천간에 노출을 한 상태로 떠 있다. 이게 부로 이렇게만 돼 있어도요. 떠 있다는 거지. 뿌리기가 없다. 노출돼 있어서. 근데 친절하게 무금까지도 또 써줬어요. 요 경우에요. 요렇게요. 이게 이제 걸록격이라 용신을 별도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걸록격은 재와 관에서 우선적으로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는 칠살이 와야 돼. 칠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으로도 부족하죠. 예. 예. 그러면은 이 비겁에 의해서 이게 쟁제를 당했다는 거죠. 비겁에 의해서 쟁제를 당해가지고 이 재가 있잖아요. 이게 떠 있는 이게 뿌리가 없고 그러면 아주 빈약하다는 거죠. 이 쌀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전부 다 얘들한테 다 쟁제를 당해가지고 다 소진됐다. 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목숨의 원천이고 돈이고 쌀인데 이게 다 없어지니까 요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절하든지 돈이니 뭐 이게 조금 쌀이니 조금밖에 없으니까 가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일간 자기 본심만 아주 왕을 뿐 이게 쟤는 이제 처잖아요. 재물이나 여기에 돌아가는 목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모두. 그래서 가난하거나 요절하는데 지장이 없다. 가난하고 요절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 요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력하면은 이렇게 일간이 무력하면은 요절하거나 뭐 아니면 고독하거나 저 무력하면 주로 이제 요절하고 가난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음, 여기서도 그랬죠. 극설교가 여기서요.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데 일간이 힘이 없으면 요절하거나 가난하다. 여기 이제 재성 이제 물론 이제 걸록격의 경우지만 예, 그걸 예를 들은 거죠. 이게 심유천 선생이나
설하고 선생이 이런 예를 들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뭐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생이 이런 예를 들을 때 없는 사주가 아니라 다 이게 따져가지고 예를 들은 경우거든요. 이게 무토가요. 묘시에 태어나면은, 아니, 묘월에 태어나면 또 을묘월이 돼요. 흥계롭게도. 이게 굉장히, 그러면 더,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게 한 거예요. 예, 지금요. 격국의 고제를 봤는데요. 이 마지막 결론 파트인데요. 그 중에, 그러나 그 중에 격국의 고저 중에는, 즉, 격이 좋은 격이 있고 나쁜 격이 있는데, 좋은, 격이, 클래스가 높은 격이 있고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변화가 매우 미세한 것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미세한 거, 매우 미세한 것으로 그 변화가 미세한 거에 의해서도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주 최고로 기여다고 그랬죠. 최고 등급으로 기여다고 그랬죠. 삼자 비 이렇게 돼가지고 식신 제사를 하는데 실살도, 식신도, 나도 다 유력하고 유정하기 때문에. 반면에 여기는 칠살과 식신은 금을 가지고 있어요. 통화도 여기에 장생과 여기에 화고에서 중기가 투했어요. 일간은 근이 없어요. 그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절하거나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최고 나쁜 등급이에요. 이게 구조상 보면은 여기에 록이 하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뭐 미토라도 하나 있느냐. 이게 진은 여기 모두니까요. 이런데 이제 여기도 진을 모두죠. 은간이라. 이게 변화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세한 것에 의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격의 고저, 최고 좋은 것부터 나쁜 거, 최고 높은 점수서부터 낮은 점수까지 쭉 이어져 있다는 거죠. 쭉 변화가. 격국의 점수가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것까지 있는 이유가 작은 거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한 글자가 천균, 이게 30근을 균이라고 그래요. 30근. 30근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입니까? 3만 근이네요. 3만 근. 3만 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글자가. 여기 이제 한 글자가 이게, 여기 묘만 있어도 상당히 좋은 글자거든요. 반면에 반 글자가 전체 국면의 아름다움을, 즉, 성격 돼 있는 것을 그걸 패격으로 바꿀 수가 있다. 반 글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미세한 것에 의해서도 격국의 고저가 달라질 수가 있다. 미세한 것에 의해서도. 그래서 수시로 그 이치를 뭐라고 했냐면 요 네 글자라고 그랬죠. 유력과 무정과 무력. 이 이치를 수시로 관찰한다고 해도 이 사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뭘지 그걸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대략 다만 그 대강일 뿐이다. 요렇게밖에 얘기를 못 한다. 이런 미세한 것에 의해서 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뭐는 어떻고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나 이 원리만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어, 팔격 모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무정 예를 들고 유정 예를 들고 또 뭐 무정 유력 등등 예를 들었지만 논리는 다 이 논리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그리고 표현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게 돼 있죠. 그 이 이치를 아무리 봐도 수시로 관찰한다 해도 이 사주가 언제 뭐고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이 대략의 대강의 주된 원리임에 틀림이 없다.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희춘 선생은. 근데 임철초 선생이나 뭐 저 척천수 이런 데 보면은요.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역시 굉장히 겸손하고 이게 참 문장도 좋죠. 그리고 결국은 이 원리에 입각해서 보고요.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이것이 청기탁기의 논리이자 이제 격이 가장 그 사주를 주도하는 용신이고 힘이 영향력이 파워풀한 글자이기 때문에 진신 가신의 개념도 함께 여기에 깃들어 있는 차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청기타키와 관련되는 것이죠.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성격이 됐는데 성격 된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합격이 되고 또 거꾸로 합격으로 인해서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